입시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학종 문이과 통합인데 과목 선택이 왜 중요하지? 반갑습니다. 남양주 사상고등학교 조만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 부속 영석고등학교 김용진입니다. 경희대 임진택 사중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경희대 과장을 입어봤는데 어색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대학교 때 이런 거 한 번도 못 입어봤습니다. 네, 저는 경희대에 있는데도 한 번도 못 입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OX 퀴즈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종 문이과 통합, 대학교 무전공 모집 선발이 계속 강화된 상황에서도 과목 선택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OX. 저는 필요하다입니다. 저도 필요하다입니다. 예, 저도 필요하다. 예, 이렇게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오늘 입시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1학년도였죠. 네, 문이과 통합이 이미 교육과정상으로는 도입이 됐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아직도 문과이과 이렇게 나누고 계시나요? 2015 교육과정의 기본 자체가 문이과 통합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문과, 이과라는 그 단어 자체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이라서 계열 없이 모두가 똑같은 과목을 배우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와서도 국어, 영어, 수학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배웁니다. 단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탐구교과에서 사회를 많이 공부하느냐, 과학을 많이 공부하느냐. 대학교에서는 인문계열학과, 자연계열학과를 구분하고 있다 보니 인문계열학과를 선호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탐구에서만 사회를 더 많이 공부하고 자연계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과학을 더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학년별로 한 두 과목, 많으면 세 과목 정도의 차이가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과목들은 거의 동일하게 공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능에서는 뭐 문과다, 이과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준비하지 않나요? 그 뭐 미적분 선택자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 또는 과탑을 보는 학생들을 소위 이과반으로 분류를 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인 경우들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탐구 이런 문과, 이과 나눈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언제 그런 과목들을 이제 주로 선택하게 될까요? 2학년 때 과목은 보통 1학년 여름방학 즈음에서 1차 선택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학교의 행정 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는 교과서 주문을 10월 초 정도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주문하려면 학생들이 무슨 과목을 듣는지 알아야 주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교들이 여름방학 끝나고 9월 정도까지는 거의 90% 이상 확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그 주문 이후라도 이제 일부 과목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학교마다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절차 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 과목 선택도 뭐 학교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택하는 학교도 있고 좀 더 넓은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좀 더 이제 소위 말하는 문이과적인 구분이 좀 더 명확한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이제 대학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경희대도 5개 대학 공동 연구로 자연계열 어떤 학문 분야 단위별로 이수권장 과목을 제시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왜 자연계열만 했을까? 인문계열에는 과연 권장 과목이 없는가?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설계하면서 이제 가장 크게 고민했던 부분인데 과목 선택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나열해야 될까? 또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눠서 구분도 없는 것들을 자꾸 만들면 학생들이 진로가 바뀌었을 때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지 그런 고민에 빠질 수 있어서 최소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부분이 일단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과목이든 뭐 소홀할 수 없는 건데 근데 자연계는 우리 교수님들한테 여쭤보면 이 학습 단계, 위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수학 1 배우고 수학 2 배우고 또 뭐 이렇게 미적분 배운 다음에 대학 수학까지 와야 된다. 그런 어느 단계가 안 돼 있는 학생이 갑자기 대학 수학을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습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자연계는 그런 학습 단계를 지키지 않으면 대학 들어와서 후행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너무 적응하기 어려워하더라.
그래서 단계를 좀 지켜달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지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결과가 자연계에는 필수 과목이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필수라는 게 좀 꼭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과목이 있고, 또 권장 과목이라고 해서 이 정도까지 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어떤 면에서 이제 가점 같은 성격 이런 과목이 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5개 대학이 공동 연구로 자연계에 한해서는 권장 과목, 핵심 과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5개 대학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으니까 충실하게 좀 이수하기를 좀 권하고요. 인문계열은 자연계열처럼 학문 난이별 특성이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위계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문계열과 사회, 상경계열 이렇게 나눠볼 때 딱히 이제 뭐 권장 과목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인문계열은 선호 교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좀 있어가지고 순수 어문계열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사회,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회교과하고 영어, 그리고 상경계열은 수학과 영어 교과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이제 경영학과를 예를 들어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뭐 경제라든지 경제 수학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회교육과 전반적으로 다 이수하면 자연계하고 좀 다르게 사회교육과 국영수 성적 잘 나오고 사회교육과에 여러 과목을 그냥 다양하게 들으면 좋은데, 근데 이제 대학 입장에서 고민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경영학과 지원자인데 마케팅과 광고라는 과목을 듣기도 하고요. 사회문제탐구, 통계학 이런 과목을 듣는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볼 거냐. 그게 고민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다양성 관점에서 그런 과목을 한두 과목 들어주는 것은 차별성 관점에서 좀 좋아 보여요. 다양하게 들었다. 네. 다른 학생들과 좀 차별화가 된다. 없는데 네. 분명히 학과에는 좀 연결되는 과목인 것 같은데 그걸 찾아서 들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려운 걸 듣자라는 건 아니고 다른 학생들은 안 듣는데 왜 마케팅과 광고를 들었을까? 고등학생.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학생들이 어려운 것들만 찾아 들을까요? 위험성은 있지만 실은 정확한 메시지는 자기 관심사가 해당하는 과목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자기 주도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과목을 들어야 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인문계 쪽에서도 한두 과목 정도는 자기 차별화 관점에서 좀 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대학들이 자연계 모집단이 이렇게 해서 권장 과목을 이렇게 다 공개해 놨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요. 네. 그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2024학년도에 지원한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는 미적분과 학통 2개를 들은 학생들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전까지의 교육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미적분은 자연계열 학과를 희망할 학생들 듣는 거고, 그러면 학통은 인문계열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구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관성적으로 그렇게 교육 과정을 설정을 해놨어요. 2024학년도에 원서를 쓴 재학생 입장에서는 이미 입학을 해서 그리고 나서 교육 과정이 짜져 있고, 왜 그러냐면 교육 과정은 입학해서 짜지는 게 아니라 입학 전에 교육 과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교육 과정이 편성된 상황 속에서 미적분과 학통을 둘 다 들을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권장 과목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없었을 때 교육 과정을 짜놓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입학한 상황에서 그게 내용이 발표되니까 그 당시에 바로 수정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24학년도에 그 지원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교에서 분명히 권장 과목 발표를 했는데 왜 그게 잘 안 받들어졌지? 아마 그런 상황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 그다음에 경희대를 비롯한 5개 대학교의 그런 그 학과별 연계 교과 이런 부분들 권장 과목, 핵심 권장이 발표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등학교에서 기존의 교육 과정처럼 편성하는 것들이 잘못됐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이미 인식을 하고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이 교육 과정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25학년도에 그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2024학년도에 왜 권장 과목을 아이들이 이수하지 않았지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권장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의 지원 비율이 대폭 증가할 걸로 예상합니다. 네. 그럼 내년에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저는 분명히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거꾸로 이제 제가 그럼 대학교에서는 올해 2024학년도를 저도 이제 원서를 쓴 고3 부장 입장에서 고민했던 게 안 들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이미 권장 과목을 핵심 권장 과목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권장 과목을 들었는데 성적이 좀 낮은 친구와
권장 과목을 안 들었는데 좀 교과 성적이 좋은 친구. 이 두 학생이 과연 어떻게 평가가 되었을까가 솔직히 2024학년 입시를 끝나고 바라본 입장에서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땠나요? 아마 대학마다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5개 대학 입장에서 보면 진로 역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 전공 또는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했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뭐 전공 관련 과목 선택이 적절한지 이수 과목은 특히 이제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뭐 질과 양을 또 같이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학습 단계 아까 충실해야 된다 말씀도 또 드렸고 또 공동교육 과정으로 또 추가적으로 노력하는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저 5개 대학 입장에서는 평가 요소에 포함이 되어서 올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등급이 조금 낮은 뭐 그런 학생이 관련 과목을 적극적으로 들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뭐 저희 입장에서는 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대 지원자가 물리학을 듣지 않고 지구과학을 들어가지고 내신 등급은 조금 더 높단 말이죠. 예, 그래도 저희는 물리학 들으지 않는 것 때문에 감점을 실제 많이 했고요. 네. 예, 그래서 과목 잘 듣는 게 실제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또 학생들이 예를 들면 내신 등급은 좀 낮지만 소수가 물리학을 진짜 좋아해서 듣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경우들은 당연히 저희는 좋은 점수를 원점수를 고려해 가지고 그러나 내신 등급이 조금 낮게 나오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좋게 평가해 줬고 그래서 권장 과목을 듣기를 저희는 그렇게 권장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도성의 표현이 기존에 우리는 활동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뭐 진로 탐색 활동 뭐 이런 주도적인 활동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인식이 조금 바뀌어서 과목 선택 여부도 그 학생의 주도성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아마도 2024학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 합계 결과가 뒤바뀐 교육과정 때문에 많이 바꾸고 노력하는 학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대학 입장에서는 고교 학점제가 되면 실제 2028학년도에는 이 과목 선택이 상당히 중요해질 거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과목 선택 얘기가 나오면은 또 학생 학부모님들은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뭐 대학들은 그러니까 권장 과목도 발표했는데 희망 진로가 바뀌었던 관계로 그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뭐 물리학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애가 원래는 공대를 갈 생각이 없었는데 공대를 가려고 하니까 물리학을 안 들어서 공대를 포기하겠다. 뭐 이런 식의 학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이런 학생들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뭐 진로가 바뀌었건 어쨌든 못 들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그 학생들에게 혹시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사실 많이 듣는 질문이고 그래서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대학 입장에서는 또 아까 뭐 과목 선택 반영한다는 얘기도 계속 해왔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런 어떤 진로 탐색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런 예외적인 학생들을 어떻게 좀 배려할까 그런 게 항상 고민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 권하기로는 일단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하자 이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공동교육과정에 딱 맞는 과목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하기 어렵죠. 학교 내에서 개설된 과목은 공동교육과정 이수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유사 과목을 듣는다라면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위계 문제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교육과정을 꼼꼼하게 저희가 읽어보고 학생이 불가피하게 그런 선택을 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위계가 좀 높은 과목을 들었다라고 해서 뭐 감점을 하거나 그렇게 처리하지는 않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최대한 그 부분에 필요한 것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감안해서 평가하고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창체 같아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 동아리나 진로 활동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면 대학 입장에서 뭐 과목 선택은 불가피하게 못했지만 여전히 그런 관심도를 주도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창체로 만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예를 들어 생명공학과나 보건계열을 희망했다가 갑자기 의료공학에 꽂혔어요. 의료공학은 또 물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2학년 때 뭐 생명과학 동아리 하다가 3학년 때 뭐 공학 동아리라든가 뭐 이런 물리 기반 동아리 이런 걸 갔다면 할 수 있는 환경 내에서 최대한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정상 참작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학년제 때문에 그런 건데 학생들이 이 고교학점제가 되면 학기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학기제가 되면 이번 학기 못 들으면 대학처럼 다음 학기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예, 학기제가 되면 조금 더 유연하게 학생들이나 학교가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지금까지 말씀 나눈 얘기로 보면 한두 과목 정도잖아요. 예, 그게 막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고 예를 들면 뭐 공대 가려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물리학 1, 물리학 2 그런 정도 투 과목을 듣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그런 과목이 전체를 보면 두세 과목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이제 대학의 고민 중에 하나가 최근에 무전공, 광역 모집 이런 것들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이런 환경 속에 과연 학과별 권장 과목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거든요. 지금 뭐 대학에서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무전공으로 입학해서 그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인문이든 자연이든 어떤 모집단이든 자유스럽게 진학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과연 모집단위별 핵심 과목을 설계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대학에서 이제 학생부를 쭉 읽어보면 이 친구가 공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인지 인문사회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인지는 어느 정도 확인 가능하다. 그렇다면은 공학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 공학 분야에 필요한 과목을 정상적으로 공부했느냐 그렇지 않았냐 예를 들면 미적분이라든가 물리학 2 같은 과목들이 되겠죠. 그런 과목을 공부하고 왔느냐 공부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공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적분을 공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친구는 보니까 공학을 희망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공부에 대한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결국은 어떤 학생들에 대한 안내 차원에서 이런 분야를 희망한다면 이런 과목을 듣는 게 좋다라고 안내는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학과 선발들이 늘어났을 때 이런 것들을 과연 어느 전에서 뽑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빠르게 좀 발표를 해줘야 고등학교가 당장 올해 2026학년도부터 아마 일부 대학에서 일부 비율들을 선발하고 보는데 아이들은 이미 고3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입장에서는 갑자기 새롭게 없던 내용들이 생겼을 때 그 부분에서 되게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학과 선발 또는 계열별 선발로 하는 일부 대학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현재 대학에서는 물론 굉장히 좀 지금 현재도 좀 아마도 난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가 별로 안 남은 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무전공 선발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의 그 진로 탐색. 네. 이제 지금까지는 고등학교에서 진로 탐색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대학 가서 진로 탐색하자. 그럼 학생들은 대학원으로 가야 되나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이 진로 탐색은 결국은 뭐 학과의 선택권을 확대해 주는 거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1학년 때 대학 들어와서 진로에 대해서 한번 더 탐색하고 최종적으로 학과를 정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전공에 집중하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중도 이탈률도 좀 낮아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일단 대학 입장에서 시행하는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어느 전형에서 뽑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은 주로 정시 이제 수능 전형은 상대적으로 학과별 특성이 조금 적게 드러나고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니까 정시 모집에 무전공 선발을 도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학종도 불가능하냐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학과는 정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 교과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우리 공대를 가고 싶어서 그렇죠. 물리학을 배우고 왔냐 안 배웠냐. 그런 어떤 관점에서 교과 이수 내력을 잘 살펴보면 그 학생의 주도성이 드러나는 거니까 대학이 계속 말씀드렸던 진로라는 개념은 결국 자기 주도성을 살펴보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목 선택 이력들 속에 진로의 관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무전공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 도입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전공을 학생부 종합을 했을 때는 학업 역량과 만약에 진로 역량이라면 아무래도 무전공으로 선발하면 진로 역량보다는 학업 역량이 조금 더 중요하게 평가될 가능성은 높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진로 탐색에 경영학과 가기 위해서
뭐 CEO가 되고 싶어서 경영학과를 준비했다. 또 뭐 국제기구에 취업하기 위해서 정치외교학 관련된 뭐 활동을 했다. 뭐 이런 식의 활동과 경험 관점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과목을 듣고 거기에서 주제 발표하고 그 과목에 대한 어떤 심화 활동, 수업 활동, 뭐 이런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학생들을 찾는 과정으로 조금 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가지고 그러면 그 과목 선택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를 자꾸 늘리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일반고에서 그런 전문 교과를 얼마나 개설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생각도 있거든요. 최근에 입시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교육 과정을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고등학교가 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학교 차원도 있기도 하고 지역적 어떤 그 특징도 저는 굉장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학교 사정관 또는 대학교 입장에서도 전문 교과를 이수했을 때 그걸 갖다가 네가 감히? 라는 보험보다는 그래도 노력했구나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어떤 평가에 대한 시그널들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확산되면서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할 수 있다면 전문 교과를 개설하고 아이들한테 이수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구성해주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현재 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자료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 일반 선택으로 전문 교과가 개설되는 학교와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개설된 학교는 학교 유형이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진로 선택 과목으로 전문고가 개설되는 현황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성취도를 보면 오히려 일반 선택으로 전문고 개설된 부분 성취도 비율보다 A 비율이 더 오히려 높아요. 그리고 이수 단위는 더 적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전문 교과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좀 더 이제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전문 교과 과목을 개설하고 그 과목을 과목답게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뭐 솔직히 어떤 학교가 전문 교과를 개설했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단지 입시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라는 기대만으로 과목명은 전문 교과의 과목명을 가져왔는데 실제 수업 내용은 전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운영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어떤 학생의 전문 교과 이수 내력이 온다면 그것을 전문 교과를 들었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몇 학점이나 들었나, 그러니까 수업 양을 확인하고 또 몇 명이나 들었나. 그러니까 이거는 실은 그 수업에 듣는 참여한 학생의 질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성적 지표 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쓰여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수업의 어떤 내용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 수업 내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좀 더 명확하게 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전문 교과를 듣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전문 교과를 제대로 공부하고 오면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전문 교과를 듣긴 들었는데 겉만 전문 교과면은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에도 그다음에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런 메시지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제대로 들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끼리는 교육할 때 그럽니다. 과목명에 속지 말자. 사정관들 교육에서 문의만 관련 과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속지 말자는 얘기를 해보고요. 그래서 제가 뭐 교육할 때 주로 많이 하는 얘기는 식당을 예를 이제 들어보는데 예를 들면 뭐 일반고를 우리가 한식당이라고 생각하고 특목고를 중식당, 뭐 자사고를 레스토랑 이렇게 이제 교육 과정이 좀 자유로우니까 메뉴가 다양하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때 한식당이 중식당이나 레스토랑 메뉴를 가져왔을 때 과연 깊은 맛을 낼 수 있을까? 내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어렵겠죠.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일반고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어떤 중식당이나 레스토랑 메뉴보다 한식당 메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자기가 잘하는 거 제대로. 그렇죠. 그런데 한식당 메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 학생들이 선택하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선택하는 메뉴들이 사실 그 중에 몇 가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뭐 제2외국 과목도 많잖아요. 과탐, 사탐 과목도 많잖아요. 그 중에 다 듣지도 않는데 그 많은 메뉴들이 일반고에 있는데 굳이 레스토랑,
중식당 메뉴를 가져와 가지고 마치 그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대학도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차별화 관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학생의 색깔을 보여주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교양 과목에 뭐 마케팅과 광고 이런 과목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런 것처럼 인문 사회계의 경우에는 과목의 다양성이나 넓이, 폭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다양한 그런 선택들을 하는 학생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자연계는 이렇게 보면 좀 위계가 있으니까 깊게 이렇게 심화시켜 나가는 학생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학 2까지 듣자 좋아요. 근데 제가 전문교과 안 들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전문교과는 아니더라도 교양에 유사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목들을 한두 개 듣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건 맞아요. 그래서 차별화 관점에서 한두 과목 더 듣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권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저도 또 질문하는데 그럼 전문교과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내에서 개설하려고 하는 그런 학교들이 분명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전문교과를 공동교육과정으로 예를 들어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도 올해부터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급 과목들을 만들어서 3학년 학생들에게도 공동교육과정에서 전문교육과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럼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학교 내 개설된 전문교육과와 공동교육과정을 통한 그 전문교육과 이수를 구분할 수 있는지 또 구분이 된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평가에 활용하는지 이것도 좀 솔직히 궁금합니다. 대학 평가 시스템을 저희가 준비해놓은 시스템 내용을 좀 보면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구분하기 좀 어려웠어요. 근데 작년에 다행히 교육부에 자료를 제공해가지고 클로버 모양으로 공동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이 딱 보여요. 평가 화면에 편성표에 딱 공동교육과정이 보여요. 표시가 돼요. 표시가 돼요. 그래서 한눈에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여부는 아는데 대학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대학 입장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이나 공동교육과정이 꼭 달라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같은 과목명이라면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공동교육과정을 많이 들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대학은 학교 내 교육과정을 사실 조금 더 우선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동교육과정은 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석사 등급이 나오지 않고요. 또 원점수가 다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특이 조금 부실해요. 아무래도 자기 학교 학생 세부능력 특기사항 쓰는 내용과 다른 학교 학생이 모두 모였을 때 기록하는 내용은 조금씩 다른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만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학교 내 교육과정을 우선하는 것은 사실인데 공동교육과정은 보완제 관점에서 좀 썼으면 좋겠다.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서 내가 좀 꼭 듣고 싶다. 또 다양성 관점에서 내가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더 좀 심화된 과목을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자기주도성 관점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하는 입장에서 공동교육과정을 듣는 학생들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공동교육과정 형태가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뭐 형태에 상관없이 학생이 뭔가 시간을 추가로 들여서 노력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뭔가 스스로를 선택해서 좀 더 공부하려고 했다라는 측면에서의 평가해야 할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 공동교육 과정을 위해 모이는 학생들 그리고 이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 뭐 또는 이 수업 방식 등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활동과 어떤 기록의 편차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공동교육 과정 중에서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공동교육 과정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운영 방식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어떤 조별 활동 이런 공동으로 하는 활동들을 하기에는 오프라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수업 설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것이 있어야 되는 어떤 기록들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입시톡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 마무리 멘트 각자 하나씩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학종에서 과목 선택 이렇게 준비해라.
자, 한 마디씩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과목 선택을 잘해서 대학을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과목 선택으로 인해서 대학 입학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기에 필요한 과목, 주로 보통교과의 과목들이 될 겁니다. 이런 과목들은 이수자가 몇 명이건 내용이 좀 어렵건 꼭 공부하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연계는 이수 권장 과목이 있습니다. 5개 대학은 이 내용을 평가 점수에 실제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희대 등 5개 대학 자연계열 권장 과목 안내서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꼭 챙겨보실 것을 권합니다. 근데 인문계열은 권장 과목 수준은 아니지만 선호 교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교과에 좀 충실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인문계는 다양하게 듣자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고요. 자연계는 위계에 맞게 심화시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어려워도 필요한 과목은 꼭 듣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들으면 떨어질 확률이 갈수록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들으면 떨어진다의 반대말은 들었다고 합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들었다고 합격이 아니지만 대신에 합격하려면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목에서 유의미한 활동에 의한 유의미한 기록이 있었을 때 합격이라는 단어를 더 얻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으로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은 자연계열 확률과 통계, 문과대학 물리학 2, 경제학과 미적분을 꼭 반드시 들어야 하나가 되겠습니다. 입시톡 3편에서 만나요.